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지난 7월 1일부터 빠르게 확산했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최근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아니면 단지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30일 글로벌 정보 분석 기업 닐슨 코리아의 버즈워드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닐슨 코리아 버즈워드라는 기관은 온라인 블로그나 카페, 게시판, SNS, 포털 뉴스 사이트, 거기에 딸린 댓글들, 그리고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빠르게 확산하는 온라인 버즈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솔루션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7월 첫째 주부터 9월 둘째 주까지 11주간 소셜미디어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관련 게시글이 88만 2,388건 작성됐다. 소셜미디어 게시글과 포털뉴스 댓글, 온라인 기사까지 합하면 100만 건 이상의 콘텐츠가 생성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관련 게시글 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직전인 7월 넷째 주에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에는 서서히 감소를 하더니 최근 약 18,000건의 게시글만 확인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월 초부터 클리앙이나 보배드림 등 대형 커뮤니티 이용자를 통해서 불매 목록과 사이트, 불매 로고 등이 만들어진 후에 다른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서 빠르게 정보가 확산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일제 불매운동이 어딘가에서 주도하는 세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 형태로 전개했다라고 밝혔던 건데, 닐슨 코리아에서 보는 의견은 불매운동으로 일본 제품 구매율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간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내려가야 하지 않냐, 그리고 더 시간이 가면 나중에는 완전히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완전히 소멸은 하지 않고 있고 어느 정도 하락하다가 멈추고 그게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보고 일본 불매운동 이슈 소강기에 접어들고 있다 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9월 말에 들어서니까 다시 불매운동 버즈량이 상승하고 있다고 살짝 말을 바꿨는데, 각종 커뮤니티와 실생활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정체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매운동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편 세부적으로 보면 7월부터 9월까지 불매운동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일본 여행으로 21만 3,432건이었고 일본 맥주가 그 다음 94,631건, 그 다음이 일본 자동차 73,54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4위가 의외로 일본 필기도구 63,894건, 5위가 일본 화장품 43,158건, 일본 식품은 3위나 4위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6위 28,160건이었고요. 7위가 일본 카메라 23,644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별 브랜드별로는 유니클로가 11만 2,720건으로 압도적 1위였고요. 2위가 롯데 34,150건, 그리고 3위가 DHC 23,984건, 4위가 아사히 21,862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닐슨 코리아 분석 평론에서는 여름철 매출이 급락하고 큰 타격을 받은 일본 브랜드들은 가을 겨울 시즌을 맞아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유니클로가 그렇죠. 여름철에 반팔 반바지 위주기 때문에 옷값도 싸고 하니까 원래 매출이 적은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에는 티셔츠나 바지는 물론 가디건이나 점퍼 같은 가격이 비싼 옷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이때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매출을 끌어올려서 한방 역전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브랜드들도 일본 브랜드 매출이 침체되면서 반사 이익을 누렸는데요. 여기서 일본 브랜드들이 연말에 다시 살아나게 되면 다시 국내 브랜드 매출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본 브랜드들의 매출이 살아나는 걸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가치 평가 회사인 브랜드 스탁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9월 30일에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서 국산차의 회복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현대차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무려 28계단이나 올라 28위에 랭크가 됐고, 그랜저도 27계단 상승해 58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달까지는 100대 브랜드에 들지 못했던 소나타가 급등을 해서 62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동차 브랜드는 단 한 개도 100대 브랜드에 들지 못했습니다. 외제차의 경우 메르세데스 벤츠가 77위로 전분기보다 7계단 올랐고, 지난해 잇단 화재 사고로 브랜드 가치가 급락을 해서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던 BMW가 일본산 브랜드의 부진을 틈타 96위로 순위권 재진입에 성공했습니다. 100대 브랜드 조사 결과를 제가 다 받아놓긴 했는데 100개를 다 불러드리기는 좀 어려우니까 화면으로 띄워드릴게요. 참고자료로 보시면서 얘기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일본 여행 불매운동으로 항공과 여행 관련 브랜드는 대부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8계단 하락해서 31위,
대한항공은 무려 21계단 하락해서 48위가 됐고요. 여행사 1위 브랜드인 하나투어도 9계단 하락해서 24위에 그쳤습니다. 지금은 일본 여행만 가지 말자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항공사와 여행사가 이렇게까지 하락했다는 건 그동안 일본 여행을 엄청 갔다는 얘긴데요. 앞으로는 국내 여행이나 아시아 쪽, 동남아 쪽 여행 코스를 개발해서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대부분 일본 의류 브랜드인 유니클로는 전 국민적인 불매운동으로 99위를 기록하면서 아마 다음 달이면 100대 브랜드에서 탈락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최후의 일본 브랜드이네요. 브랜드 스탁 측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불매운동 여파가 국내 산업의 여러 부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100대 브랜드에 들어간 일본 브랜드는 현재 99위를 기록한 유니클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면 100대 브랜드 차트를 완전히 깔끔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무려 8년 연속 브랜드 가치 1위를 이어간 삼성전자, 그 중에서도 삼성 갤럭시가 이번 3분기에서도 1위 자리를 유지를 했고 이마트와 카카오톡이 그 뒤를 이으며 2위, 3위 자리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여름이라는 계절 특수를 맞은 브랜드가 에어컨과 생수 쪽인데요. 삼성 무풍 에어컨과 LG 휘센이 각각 15위와 16위로 급등을 했고 제주 삼다수는 10계단이나 올라서 14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가을철에 돌입을 하는데 순위를 여기서 더 올릴 수가 있을런지요. 그리고 새로 100위권에 진입한 브랜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자동차들이 밀려나서 현대차의 소나타가 급등을 했고 쌍용차의 티볼리가 87위, 그리고 스타벅스가 89위, 치약 브랜드인 2080이 91위, 신한생명이 94위, 독일차인 BMW가 96위, SSG.com이 98위로 모두 7개 브랜드입니다. 일본 차들이 밀려나면서 국산차도 수혜를 받지만 가만히 있던 독일 차들까지도 상승을 했네요. 브랜드 스탁에서 조사한 이 100대 브랜드는 평가지수인 BSTI 점수라는 것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이 BSTI 수치는 총 230여 개 부문의 대표 브랜드 1천여 개를 대상으로 브랜드 스탁 증권거래소의 주식 거래를 통해서 이때 형성된 브랜드 주가지수 70% 그리고 정기 소비자 조사지수 30%를 합산해서 브랜드 가치 평가 모델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평가 방법에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참고삼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니클로나 렉서스, 아사히 같은 브랜드들은 한국에 진출을 해서 어느 정도 매출도 올렸고 일시적으로 잘 나갔던 시절도 있지만 한국에 진출은 했지만 뭘 해보지도 못하고 철수해버린 브랜드들도 있는데요. 일본 최대 규동 체인점인 요시노야, 그리고 도토루 커피, 그리고 로손 편의점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 물어보면 이 브랜드가 뭔지 모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 진출을 했다가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밖에 버티지 못하고 바로 철수를 해버렸기 때문인데요. 바로 다음 영상은 아닐 수도 있지만 다음에 자료를 좀 더 모아서 한국 시장을 노리고 진출은 했지만 빛의 속도로 사라져버린 일본 브랜드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본 브랜드 불매운동 진행 상황 및 중간 결과, 그리고 한국 100대 브랜드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 HP, 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미국의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 일본의 소니와 닌텐도도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 대만 기업들도 짐을 쌀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중국 내 마지막으로 남은 스마트폰 생산 공장이었던 광동성 후이저우 공장을 지난달 30일 가동 중단했습니다. 중국 인근의 동남아는 아직 노동력 수준, 사회적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을 대신해 세계 제조업 기지로 떠오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미 이 모든 것을 해결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에 비해 인건비가 절반 이상 싸고 교통 인프라도 갖추고 중국에서도 가까워서 대거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섣불리 이전을 결정했다가 중국보다 좋은 것은 없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인건비도 싸고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지만 베트남은 이미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1억의 인구 대국이지만 13억 중국에 비하면 3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이미 다국적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몰려들자 대부분 항구와 도로가 병목 현상을 겪으며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한 기업들은 성급한 공장 이전을 후회하고 있다고 한 언론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와서 한국 기업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이후 포스트 차이나로 베트남을 택하고 적극적인 현지 진출에 나섰습니다. 그 중에는 삼성전자가 대표적이었습니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도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추었고 현대자동차는 2017년 생산 합작법인 설립에 이어서 올해 판매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SK는 베트남 1위 민영기업인 빈그룹 지주회사 지분 6.1%를 인수하는 등 현지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항공기 엔진 부품 공장을, 한화 에너지는 올해 태양광 발전소 개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뒤늦게 중국을 떠나서 베트남으로 오려고 했지만 이미 털을 잡아놓은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2년 전 중국에서 쫓겨오다시피 한 한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의 국민 기업으로 인정받으며 터줏대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995년에 베트남에 처음 진출해서 10년 전부터 베트남의 풍부한 노동력과 값싼 인건비를 높게 평가하면서 큰 투자를 해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모듈 공장을 베트남에 지으며 이곳에서 스마트폰을 50%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판매량의 절반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상반기에는 호치민 사이공 하이테크 파크에 TV 중심의 소비자 가전 복합단지를 건설해 제품 생산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 생산 설비에 투자한 금액은 1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은 베트남에게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생산법인 4곳의 지난해 총 매출이 74조 원으로 현지 기업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베트남의 GDP가 316조 8천억 원임을 감안하면 삼성전자가 베트남 GDP의 30%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은 이미 중국을 넘어 베트남의 최대 해외 생산 기지가 된 것입니다. 베트남은 이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 등 완성품 제조사가 생산 라인을 구축하면서 부품 협력사들도 동반 진출한 상태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이미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이뤄놓았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어쩔 수 없이 중국을 떠나야 했던 글로벌 기업들. 하지만 베트남은 꽉 차 있고 다른 동남아나 인도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미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2년 전부터 중국을 떠나 베트남에 안착했던 한국 기업. 한때 한국의 해외 경쟁 기업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며 중국을 떠나는 한국 기업들을 안쓰럽게 보았지만 이제는 미리 짐을 싸고 자리를 잡은 한국 기업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받으며 세계 시장에서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동력을 얻은 셈이 되었습니다.